네, 안녕하세요. 10년 된 서비스의 디자인 시스템 적용기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항목은 총 7목차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이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번부터 5번은 저희가 어떤 걸 레퍼런스로 삼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6번, 7번은 사실 제일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이걸 진행할 때 커뮤니케이션과 이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4년도부터 UX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현재 네이버에서 밴드라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밴드인 거 아시겠지만, 이거 발표 주제는 결국 밴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이거 저희 밴드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우선 10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밴드가 올 작년을 기준으로 10년째 되는 해였고요. 10년이 되다 보니까 1500개의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한 17만 줄 정도의 코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면은 다들 여기 많은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정말 엄청난 개발 부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 부채가 사실 개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만 부채가 아니라 사실 기획자나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부채라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어떻게 일을 했길래 사실 계속 이렇게 부채가 쌓였는지 저희 이제 디자이너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덕트 디자인을 만드는 툴이 2014년도부터 쭉 이렇게 변해왔는데요. 2014, 17, 21년도 기준으로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우선 14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이너는 이제 다 만들었는데, 포토샵으로 만들던 시절엔 이렇게 레이어가 수백 개 정도가 있고, 그거를 이제 가이드로 이런 형태로 넘기게 돼요. 그럼 개발자는 사실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건축도 설계도면인 줄 알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에 넘어서 이제 또 아이콘도 이렇게 링크나 이런 드롭박스나 이런 클라우드 통해서 또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개발자는 결국 이렇게 된 기획서나 가이드나 이런 이름 표기명도 맞지 않는, 확장자도 맞지 않는 이런 형태에 대한 그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리소스를 다 보게 되고요. 결국은 사실 원래 이런 거겠지 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다들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이 돼서는 제플린이랑 스케치라는 툴이 등장을 하면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도 사실 UI 디자인만 특화돼서 나온 서비스 툴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고 느꼈고, 그동안은 이렇게 가이드를 일일이 치던 걸 제플린으로 하나로 넘기면 다 이렇게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너무 좋다고 평을 받았고, 그래서 많이들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가이드를 이렇게 이미지를 통으로 넘기는 수준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버튼을 좀 잘 기억해주세요. 이제 이런 화면을 넘기고 나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이콘도 여기서 받을 수 있고 수치도 여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잘 개발을 끝내고 다음 버전의 또 다른 기획을 준비를 하고, 디자이너는 동일하게 가이드를 전달을 하지만 저길 보고 동일한 이제 버튼이 있다 보니까 개발자는 이게 보니까 저번이랑 높이도 같고 여백도 같고 컬러도 비슷하니 저번에 쓴 거랑 비슷하니 재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재활용을 해주세요. 디자인 QA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는 원래 저쪽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캡슐 형태로 바뀌는 걸 보고, 여기가 왜 라운딩이 들어갔냐고 개발자한테 물어보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슷해 보여서 동일하게 하고 이제 개발 리소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왜 저길 고쳤는데 왜 여기가 고장이 나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개발자는 왜 비슷한데 왜 똑같이 계속 만드냐 약간 이런 입장이 돼서 결국은 서로 알 수 없는 계속 동일하고 비슷한 무언가를 A, A-1, A-2, A-3 이렇게 만들면서 UI가 파편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근데 UI가 파편화가 되면은 사실 프로덕트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이런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동료 간의 신뢰도도 하락하게 되고 결국 이게 일정까지 딜레이 시키는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과거의 이런 이력들이 사실 저희 팀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뭐 제가 이제 걸어왔던 다른 이제 조직에서 일부 경험한 것도 있고 듣기도 하고, 물론 더 좋게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이제 이런 자리다 보니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를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다들 화해를 하고, 컴포넌트, 디자인 시스템, 모듈러 뭐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된 걸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진행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작할 때 제가 이거를 작업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째 되다 보니까 이미 너무 훌륭한 이런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여기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 기획자분들이 다 잘 아시는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의 머터리얼 디자인, 그리고 뭐 마이크로의 플루엔트 디자인 이런 것도 있는데, 서비스 측면에서도 에어비앤비 디자인과 같은 그런 디자인 시스템들이 실제로 있었고, 저희는 이 수많은 디자인 시스템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각각 장점을 살린 저희만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진행했습니다. 우선 애플에서는 사용성이라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 밴드 특성상 우선 정말 하루에 한 900만 명 정도의 DAU가 찍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너무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니버셜한 디자인을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확장성이란 부분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글로벌도 대응을 해야 하면서 10년 동안 만든 이 레거시도 대응을 해야 되고, i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PC웹, 그리고 모바일 웹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의 키워드를 잡고 서비스를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밴드 디자인 시스템이 아까 앞서 드렸던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과 머터리얼 디자인, 에어비앤비 디자인과 같은 거를 토대로 저희의 그 부분들의 장점을 살린 채 이 밴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밴드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에어비앤비 디자인 시스템의 기초적인 모델이 됐던 브래드 프로스트의 이제 아토믹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 왼쪽에 있는 원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점점 커져간 확장되는 구조인데, 저희도 이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여기서 저희는 이 아토믹, 모듈, 그리고 오르가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기초 요소, 조합 요소,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들고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아토믹 디자인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본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이 구축과 동시에 사실 운영을 하고 그동안 만들어왔던 레거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좀 더 특별한 요소들을 추가를 했어요. 그게 이 DNA랑 팔레트라는 개념인데요. 이 DNA와 팔레트 이거를 합쳐서 총 이 5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저희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제가 UI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기초 요소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어요. 기초 요소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UI를 그릴 수는 있지만 이 UI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기초 요소와 이 아래 이 홍길동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타이포 스타일이라던가 위에 저 셀을 구성하고 있는 저 컨테이너에 대한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팔레트들을 모아서 기초 요소와 팔레트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조합 요소를 만드는 개념을 조합을 하게 되는 것을 조합 요소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 조합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이걸 템플릿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템플릿을 실제로 만들게 되면은 실제 개발자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저 리스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 밴드 리스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고,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DNA, 팔레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총 3개로 되어 있는데, DNA는 컬러와 타이포그래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 같은 경우는 테마, 텍스트, 리소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요소, 조합 요소, 템플릿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클라이언트마다 특별한 사용성들이 있다 보니 저희는 이렇게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PC웹 이런 식으로 다 각각 개별적으로 컴포넌트를 관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컬러와 테마 쪽이 무슨 차이가 있고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어떤 접근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조금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해보면, 우선 기존에는 OS마다 다른 색상, 똑같은 초록색인데 당시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의 기기와 그리고 모니터와 이런 색감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각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컬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색상이 이렇게 파편화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많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컬러를 부르는 방식 또한 어디선 헥사 코드를 쓰고 어디선 그냥 RGBA 값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당시에 마침 다크 모드를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컬러와 테마 쪽을 정리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 방식은 요 아래에 3가지 흰색 원의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OS별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별로 모든 컬러를 추출을 하고 비슷하고 유사한 컬러를 통폐합을 진행한 뒤에 라이트 테마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테마를 정리를 하면서 그 라이트한 테마 값에 시멘틱한 레이블을 부여하게 되었고, 이때 이걸 기반으로 이제 대칭되는 다크 테마를 정리해서 저희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이게 사실 기본적인 조금 이 컬러와 테마를 구성하는 방식과 비슷한데, 그럼 밴드만의 좀 특장점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테마를 구성하면서 시멘틱 컬러 그룹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개념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런 카드 형태의 화면을 구성할 때 배경색은 뭐 FFF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RGBA 값을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이드가 나가는 걸 저희는 이제 UI별로 시멘틱한 레이블을 정했어요. 바닥에는 뭐 컨테이너, 위에는 메인 텍스트, 서브 텍스트 이렇게 가고, 이 컨테이너, 메인 텍스트, 서브 텍스트가 갖고 있는 테마에 대한 그 시멘틱 컬러 그룹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쳐질 수 있게끔 디자인 그 컬러와 테마 부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컬러와 테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그 밴드 쪽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텍스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제약 사항이라던가 필수로 진행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글로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텍스트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텍스트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측 가능한 거는 그냥 저희가 운영을 하던가 이런 UI에다가 직접 녹이는 그런 텍스트들을 말하는 거고, 예측 불가능한 건 유저들이 실제로 작성하는 댓글이라던가 콘텐츠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마케터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서 푸시 알림을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투비 모델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마찬가지로 얘도 타입4 DNA라는 걸 우선 1차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타입4 DNA 정의는 이게 저희 밴드에서 쓰이는 모든 타입4의 스타일들을 다 정의해 놓는 팔레트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시멘틱한 이름을 담아서 텍스트 팔레트를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팔레트를 정의하면서 동일한 14포인트의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바디용으로 써도 이걸 일부러 두 거를 만들게 됐는데, 하나는 다이나믹 타입이 적용되는 고정용 텍스트, 그리고 시스템 설정 값에 움직이는 가변용 텍스트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텍스트 팔레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컴포넌트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실제로 UI에 녹여지면은 고정용 텍스트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친구 초대하기, 마이터 프렌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러시아어와 같이 좀 이렇게 문장이 길게 된 거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텍스트가 줄어들게끔 하는 다이나믹 타입이라는 그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변용 텍스트처럼 유저들이 쓰거나 이제 마케터들이 이렇게 쓰는 텍스트들에 한해서는 시스템 설정 값을 설정하여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달되는 저희 디자인 가이드,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가이드 보시면 왼쪽 상단처럼 가변용, 고정용 해서 동일한 스타일이어도 그렇게 두 벌이 제공이 되고요. 이걸 피그마에서는 우측과 같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구축 단계가 있고, 이 디자인 시스템을 전파하는 단계가 있고, 운영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팀에 따라 어떤 부분은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좀 가볍게 들어주시는데,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라서 우선 구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방법이 있고, 팀에서 우리 이게 스쿼드 조직이 아니라 약간 기능별로 모여져 있는 조직일 때, 이제 디자인 팀에서 뭔가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같이 할래? 아니면은 TF화 형태로 별도의 조직으로 빠질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조직에서 맡고 있는 게 밴드뿐만이 아니라 카페도 하고, 이제 최근에 출시된 이제 네이버 오픈톡이라는 서비스도 하고, 그외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혼자 하기에도 진도가 절대 안 나가고, 아니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팀에서 같이 하기에도 진도가 절대 안 나갔어요. 사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조직으로 빠지기에는 회사에서 이제 리소스를 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진행했던 방법은 디자인과 iOS, 안드로이드, 웹 이렇게 해서 최대 인원으로만 해서 협의체를 결성을 해서 이거를 조금 이제 사이드 형태로 해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 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행했던 게 제일 가장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있던 파편화되어 있던 컬러를 통폐하는 작업이었어서 팔레트 구축을 우선 1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팔레트 구축을 할 때 총 5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었는데, 우선 처음에는 팔레트로 만든 UI 요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 예시로는 컬러, 타입4, 라운딩, 여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통일성이 시급했던 컬러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라이언트별로 구조를 파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규칙 정의,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 디자이너가 설계한 규칙이 과연 다른 이제 iOS, 안드로이드, PC 이런 웹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거를 완료한 뒤에 실제 팔레트를 제작하고 이걸 토큰화를 해서 코드에 반영시키는 것까지 작업을 하는 게 팔레트 구축 단계였고, 이 팔레트가 완성이 되고 나서야
컴포넌트 구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컴포넌트 구축을 할 때는 이제 우선 앞서 말했듯이 처음에 있던 기초 요소를 구축을 하게 되었고, 기초 요소 구축을 할 때는 버튼 뭔가 이 클라이언트를 자신이 그동안 만들고 있던 프로덕트를 참고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미 너무 많은 디자인 시스템들이 다양한 컴포넌트를 만들고 있다 보니 거기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했던 이 기능, 요 UI 하나만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걸 기초 요소로 리스트업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디자인을 해놓는 작업을 디자인 쪽에서 선 진행을 했고, 이걸 가지고 선 적용 페이지,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를 실험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은 페이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분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거는 추가 제작을 하고, 그걸 마찬가지로 또 개발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이걸 또 실서비스를 반영을 한 이 과정을 한 2년 정도 반복을 한 것 같고요. 네. 이걸 2년 정도 반복을 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좀 쓸 수 있겠다, 나 말고 다른 디자이너들도 쓸 수 있겠다라고 시작이 되었을 때 동일 직군에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었던 이 과정을 조금 어느 정도 돌리고 나서야 개발자분들도 다른 이제 동일한 직군분들께 전달을 했고, 이 동일 직군을 전파하는 방식은 디자이너나 개발자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건 컴포넌트 담당자가 이렇게 초기 구축을 하고 사용법 및 제작 규칙을 공유하고 디자인 시스템 담당 인원을 확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저 중간중간에 업무 과부하라던가 아니면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실제로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개발하는 게 그냥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런 이슈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사실 달콤한 뭔가 꿀 같은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 시간을 갖게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쳤고요. 이러고 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스테이지에 있는데, 이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시스템이 아까 제가 그 구축하는 데만 이제 운영 업무를 동시에 하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구축하는 데만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1년 반 정도를 해도 사실 한 번에 완성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이걸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금 더 고도화하는 실제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개념처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딱 정의해 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은 샘플의 검수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런 형태로 실제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저희는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저희는 이 왼쪽과 같은 페이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셀 하나당 그 케이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당 코드 라인이 한 100줄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케이스마다 아니면 어느 페이지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종류가 한 6개 정도로 나눠졌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6개의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제작을 했고, 이 컴포넌트를 제작을 해서 이런 형태로 다 적용을 하는 방향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한 75% 정도의 코드라인이 감소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되게 거창하게 보이지만 이런 말인데, 결국은 사실 이 프로덕트, 각자 지금 다들 프로덕트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 각자 프로덕트만의 문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사실 정답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보다는 레거시가 많았던
프로덕트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때는 그냥 저렇게 만들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IT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만들었던 디자인 시스템도 언젠가는 사실 좀 이렇게 더 바꿔야 되는 순간들도 계속 올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디자인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계속 고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 각자 프로덕트만의 문법이 계속 생기게 될 거고, 그 문법으로 꾸준히 각자의 프로덕트의 가치를 유저들에게 일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디자인 시스템 적용기는 마치려고 하고요. 약간 이 자리 빌어서 저희 디자인 시스템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Q&A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스코드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COC를 승인을 하셔야지 채널이 보이고요. 각 트랙별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관련 질문인데요. 새로운 화면이나 디자인이 나오고 새 디자인이나 새로운 요소들, 팔레트로 디자인 스텝을 추가하는 형태가 반복되다가 결국엔 유명무실해지는 디자인 시스템들을 몇 번 봤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가진 창의성을 막으면서도 디자인 시스템을 계속 쓰도록 강제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동일하게 겪었던 과정이고,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쪽 장표 보시면 구축, 전파, 운영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전파하는 단계에서 사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 전파할 때 사실 이 초기 멤버들이 이 디자인 시스템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거를 전달을 한 뒤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되면은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얼만큼 편해지는지 실제로 보니까 다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약간 팀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디자인 시스템을 사실 과거에 약간 스타일 가이드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진행을 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코드랑 사실 일관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QA 시간이나 디자인 QA 시간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이점을 확실히 전달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게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네 창의성을 막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우리의 업무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를 하기 위해서 그 협의체에서 추가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약 없이 하는 거로 결국 협의를 잘해서 해결해 나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DNA, 팔레트, 엘리먼트, 템플릿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 각 용어들은 어떤 과정에서 정해졌는지, 혹은 의미가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름들이 정해졌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DNA, 팔레트, 기초요소, 조합요소, 템플릿,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토믹 디자인 때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데, 사실 이건 조금 더 그냥 직관적으로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DNA나 이런 거는 제 전공이 디자인 쪽인데, 브랜딩 디자인 할 때 조금 이런 과정이 조금 흡사해서 이걸 참고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UI에 대한 요소나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네이밍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이제 휴먼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머터리얼 디자인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차용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요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졌냐는 게 혹시 디자인 관련 질문일까요? 아니면 이 용어에 대한 정함에 대한 질문일까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시면 용어는 네, 앞서 말했듯이 그냥 다른 타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올라온 질문이 1년 반 동안 포기하지 않고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거나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게 있다거나 큰 그림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다음에 준비하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고 이제 내부 이제 저희 협의체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당장 앞서 해야 되는 것들은 더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통일을 시켜서 토큰을 좀 더 만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 앞서 말했듯이 이제 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카페나 이제 네이버 게임이라는 또 커뮤니티도 있고 근데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조금 하나의 커뮤니티 디자인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영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질문 더 올라왔는데 얘기 못하신 부분들은 저희 마지막 트랙이 잠실 트랙인데 거기에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서 또 질의응답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누셨어요.